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일회성으로 묻혀서는 안 될 뉴스를 깊이 들여다보는 뉴스픽 이어갑니다. 제주 지역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이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제주 비정규직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한 제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현민철 정책연구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직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법정 용어는 마련돼 있지 않은데 네, 그럼 흔히 사용하는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비정규직은 2002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개념을 정의하고요. 네. 그리고 정책적, 통계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법정 용어로서 정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정규직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근로조건이 약간 열악한 고용 형태로 인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8일에 제주 지역 그 비정규직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앞서도 언급했듯이 제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꽤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5년 만에 증가 추세로 바뀐 거라면서요? 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 그 비정규직의 규모는 2013년도 44.1%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에는 39.1%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8월 달에 그 조사가 수행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기준으로는 44.6%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 추세로 바뀌었을까요? 네, 그 주요 원인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그 저희 통계청에서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제 노동기구에서 기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포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추정되는 인원수는 35만 명에서 50만 명, 전국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처럼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실질적으로는 그 정부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산업 구조가 변화하다 보니까 그 많이 아시겠지만 배달앱 등 그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급증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에도 제주의 그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산업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네, 그 산업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부분들은 일단 제주 지역 자체가 농림업 부분하고 관광 서비스 산업들이 워낙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고 일단 사업체 규모들이 거의 대부분 영세합니다. 네. 영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사업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쁜 시기에만 그 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일단 그 사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비정규직 노동 형태 안에서도 네. 임시 일용직 비율이 꽤 높은 걸로 네,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제주 지역 임시일용직 비율이 전국 최상위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며칠 또는 몇 주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불안정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는 뭔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는 매해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조사였습니까? 네, 조사는 그 기본 전제는 제주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현황인지 어떤 실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목표라고 해야 될지 과제 뭐가 있습니까? 네, 본 연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들입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그 맞벌이 가족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 지원, 그리고 그 정규직 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인센티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도 정규직 분들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 사업체뿐만 아니고 노동자들 역시도 인력 지원에 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고용자들이 또 요구하는 내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고용자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워낙 저희 제주 지역 사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일단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험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홍보가 좀 약간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으셨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단기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숙련된 노동자들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서 그 좀 인력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을 설정을 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이게 또 본인께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정책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동자의 삶과 기본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 정책들이 좀 네네. 탄탄하게 뒷받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